네, 안녕하세요. 네,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네. 오늘은 쌍꺼풀 붓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이게 붓기인 건지 앞으로 좋아질 붓기인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어서 어색한 소세지가 될 것인지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경과가 이어질지를 조금 도움이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오늘 파워포인트. 네네. 네, 이게 소세지인지 아니면은 금방 가라앉을 붓기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세지나 이 붓기나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깊게 있어요. 네, 깊게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위로 마치 피부 아래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불룩불룩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붓기에서도 그렇고 소세지 같은 영구적인 현상에서도 그렇죠. 또 피부가 이렇게 다 스트레칭이 돼 있죠.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소세지가 그렇잖아요. 소세지가 그 안쪽에 피부가 그 안쪽에 뭐가 많이 들어있고 그걸 작은 피부가 감싸고 있으니까 피부의 잔주름들이 다 없어지고 피부가 스트레칭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붓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 안쪽에 붓기이든 아니면 뭐 좀 이따 말씀드리든 흉살이든 그 안쪽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칭 돼서 잔주름들이 없어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쌍꺼풀 라인이 높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좀 불룩불룩해요. 왜냐하면 눈꺼풀이라는 게 쌍꺼풀이라는 것이 눈꺼풀에서 바깥쪽 피부하고 저 안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하고가 서로 연결돼서 그 아래 파트와 위 파트로 나눠지는 건데요. 쌍꺼풀 라인이 눈꺼풀이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두꺼워지거든요. 피부하고 눈 뜨는 근육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죠. 역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쌍꺼풀을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또 수술하지 않더라도 원래 자기 쌍꺼풀이라도 이렇게 쌍꺼풀이 넓은 사람들은 특히 아침에는 이렇게 붓는 경우 부으면 마치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단 말이죠. 특히 이렇게 서양 사람들처럼 말이죠. 쌍꺼풀 큰 분들은 그냥 이게 그냥 기본이야. 그냥 이런 분들이 아침에 얼굴 부어 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진짜 소세지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소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인 현상이냐가 다른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소세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 김학영 원장님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시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소세지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아마 소세지 쌍꺼풀이 보기도 매우 안 좋고 어색하고 또 그렇게 수술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소세지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라인이 커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개선해서 소세지를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소세지 쌍꺼풀이 되는 원인의 한 70% 정도는 정말 라인이 크거나 아니면 안검 하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세지 쌍꺼풀이란 안검 판전 비후증이라고 해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살이 탱탱한 소세지처럼 부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라인의 디자인 자체가 크게 된 경우입니다. 피부가 아주 얇은 경우는 디자인이 조금 크게 되더라도 소세지처럼 보이지 않는데 피부가 그렇게 얇지 않은 경우에 라인이 이 몽고주름보다 많이 높은 라인으로 디자인된다면 소세지 느낌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안검 하수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수술 중에 안검 하수가 생겼거나 혹은 원래 가지고 있던 안검 하수를 교정하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라인이 커 보이면서 소세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을 끝까지 뜨지 못하게 되고 라인 아래쪽 살을 끝까지
라인 아래쪽 살이 끝까지 숨어 들어가지 못하면서 소세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첫 번째는 쌍꺼풀의 낮은 고정입니다. 우리가 쌍꺼풀을 만든다는 것은 눈꺼풀 피부를 안쪽에 고정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번처럼 있는 자리에 당겨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게 수술이 3번처럼 낮춰서 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서 고정을 하게 되면 피부들이 아래로 밀려서 쌍꺼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매가 가려지고 졸려 보이게 되면서 쌍꺼풀이 소세지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고정이 깊어도 소세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어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고정이 이렇게 깊음으로 해서 속눈썹이 들려 있고 쌍꺼풀 접히는 선이 깊어서 선이 너무 진하고 쌍꺼풀이 소세지 같습니다. 역시 깊은 고정으로 속눈썹이 들려서 소세지 쌍꺼풀이 된 케이스입니다. 고정이 깊으면 눈 뜨는 작용이 불편해서 안검하수가 동반되기도 하고 이것이 소세지를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쌍꺼풀 디자인은 눈의 자연스러운 주름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눈의 자연스러운 주름보다 디자인이 동그랗게 되면 쌍꺼풀이 소세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의 자연스러운 주름은 생각보다 완만한 곡선을 띠게 되는데 이것에 비해서 동그란 곡선으로 디자인된 쌍꺼풀에서 이런 어색한 쌍꺼풀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쌍꺼풀이 삼각형 혹은 산 모양인 경우에 쌍꺼풀 중간이 두꺼워서 소세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쌍꺼풀 라인 아래로 박리를 많이 하는 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보통 첫 수술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이렇게 고정을 풀기 위한 재수술을 해서 라인을 아래로 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 아래쪽으로 흉살이 차오르면서 붓기가 오랫동안 안 빠지면서 소세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빠지지 않는 경우, 또 소세지 질감 자체가 쌍꺼풀 라인 위쪽과 다르게 빛을 반사하고 땡땡하게 부은 느낌이 있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흉살이 다시 말랑말랑해지면서 소세지 현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소세지의 원인, 쌍꺼풀이 너무 커서 그렇고 또 눈을 덜 뜨니까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살이 더 많이 보여서 그렇고 또 고정을 낮게 해서 쌍꺼풀 라인 아래에 있는 살이 눈을 가려서 그렇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박리를 많이 해서 흉살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일반적인 원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이게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그러니까 안검판 앞쪽 부분의 비후 뚱뚱해졌다는 거죠. 예,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눈두덩이 더 수술하고 나니까 더 불룩해졌다. 이것도 이제 소세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소세지라는 용어 자체가 뭐 학술적인 용어는 전혀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쌍꺼풀에서 생기는 불룩불룩한 현상이고 아래쪽이 불룩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위쪽이 불룩한 경우가 있는데요. 위쪽이 불룩한 경우는 아래쪽 경의 원인 이외에 눈을 너무 많이 크게 뜨게 해서 그런 경우예요. 눈을 너무 많이 크게 뜨게 해준다는 게 바로 눈매 교정이잖아요. 눈을 크게 뜨게 해준다는 게 눈매 교정의 과교정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 뜨는 근육의 힘줄을 좀 짧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눈을 뜨더라도 안검판 끝쪽 부분을 더 많이 끌고 올라가니까 눈꺼풀 입장에서는 더 많이 겹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눈두덩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눈꺼풀이 서로 더 많이 겹쳐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눈두덩이 이렇게 불룩하게 눈이 커지는 대신에 눈두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눈매 교정을 흔히들 시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두덩이 불룩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안 나요. 인상이 강해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죠. 예, 그래서 이 눈두덩이 불룩한 것도 사실은 이 소세지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좀 불만족을 야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앞쪽에 있는 쌍꺼풀 이 소세지의 개선은 사실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할수록 더 효과가 좋고 재수술도 쉬워요.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런데 이 눈매 교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눈매 교정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눈매 교정에서만은 조금 조기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세지 현상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원인이 있으니까 뭐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세지 쌍꺼풀의 원인의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세지를 교정하는 수술은 소세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수술 방법입니다. 우리가 라인이 꼭 큰 거 말고도 다른 소세지 원인이 더 있기 때문에 무조건 라인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교정하면은 소세지 쌍꺼풀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가장 많은 케이스는 역시 라인이 큰 경우입니다. 라인이 큰 경우를 이제 라인이 커서 생긴 소세지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라인을 낮춰야겠죠. 라인을 낮추는 기본 방법은 피부를 절제하는 겁니다. 낮추고자 하는 라인을 잡고 기존 라인과 낮추고자 하는 라인의 피부를 절제하고 그리고 생겨있는 유착을 제거해 줍니다. 눈은 여분의 피부를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여분의 피부가 아래로 내려와서 쌍꺼풀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은 소세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검 하수가 동반돼서 생긴 소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검 하수가 있어서 눈뜨는 힘이 약해서 밖으로 보이는 살이 소세지처럼 많이 보이는 케이스고 이분 같은 경우에 눈 뜯는 근육을 이렇게 줄여주는 눈매 교정을 하면은 라인 아래 살이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가면서 소세지가 교정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내측에 눈의 그 안쪽에 안검 하수가 동반돼 있어서 이쪽이 소세지 같이 보이는 경우이고 역시 내측의 안검 하수를 교정하게 되면 라인이 줄어듭니다. 뭐 꼭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라인도 커 보이고요. 눈뜨는 힘도 약해서 소세지가 조금 심해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라인 아래에 피부를 절제해서 라인을 줄여주고 안검 하수까지 교정하면은 소세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눈 앞쪽 부분이 낮은 고정으로 피부가 밀려서 이렇게 눈매를 가리면서 소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착을 모두 풀어주고 당겨서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밀리지 않게 고정을 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동그랗게 이렇게 밀려서 소세지 같은 부분이 다시 정상화되고 쌍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졌던 본인의 눈매가 다시 살면서 훨씬 시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고정이 깊게 된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고정이 깊어서 어색한 소세지 같은 느낌이 나고 또 너무 깊이 접혀서 눈 위가 불룩하고 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은 쌍꺼풀 크기로 고정만 낮춰줘도 훨씬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되면서 소세지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에는 당연히 디자인을 제대로 해서 다시 수술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눈의 자연스러운 주름은 생각보다 완만한 곡선을 띱니다.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띄게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디자인이 된 쌍꺼풀은 조금 소세지 같이 어색한 모양을 보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완만한 디자인으로 재디자인하여서 수술하면은 소세지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는 건데요. 라인 아래쪽으로 이제 박리를 많이 해야 되는 우리
눈 재수술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속눈썹이 들린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은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하고 라인 아래쪽으로 박리를 많이 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라인 아래쪽으로 조금 소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세지 쌍꺼풀이 한두 달이 넘어도 좀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지나면 흉살이 다시 말랑말랑해지면서 소세지 현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경과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소세지 현상이라는 게 이제 쌍꺼풀 라인 아래 위가 불룩불룩하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불룩불룩하면은 소세지고 얼마나 아니면은 소세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은 똑같은 쌍꺼풀을 가지고도 야 이거 소세지야 나 이거 뭐 이러고 못 살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 똑같은 거를에 대해서도 좀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세지라는 게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이 있어요. 네. 특히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쁜 사람들 사진 이렇게 디스플레이 놓는 거에서 보면은 눈 크고 이쁘긴 하지만 눈두덩이 되게 불룩해지면서 좀 약간 강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소세지라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이제 김학영 원장님 얘기했던 박리를 너무 많이 해서 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박리를 너무 많이 해서 흉살이 드리워지는 경우의 경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초기에 4주가 되니까 사실은 절개법 쌍꺼풀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흉터가 처음에는 아주 멀쩡해요. 그러다가 대략 한 3주 정도가 되면은 흉터라는 게 복구하는 재료거든요. 흉터, 유착 조직 모두 다 상처가 난 조직을 복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구 조직이 초기에 튼튼하려면 복구 조직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복구 조직이 많이 생기려면은 복구 조직 사이사이로 모세혈관이 많이 자라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초기 흉터들은 붉고 딱딱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살이 빵빵하죠. 이게 흉터라는 게 쌍꺼풀 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그러니까 속눈썹과 쌍꺼풀 라인 그 안건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일 눈꺼풀에 맞은 끝 부분에 거기에도 이렇게 넓게 흉살, 즉 유착 조직이 있거든요. 그 유착 조직의 4주 때가 되면은 오히려 수술 직후보다도 더 강한 조직들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연락 오죠. 이거 뭐 지금 염증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오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을 가볍게 그냥 거의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켈로이드 성질 그러니까 켈로이드가 뭐냐면 이런 흉살 유착 조직이 과잉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기는 분들이거든요. 이 흉살 유착 조직은 우리 몸을 재건하는 조직이니까 사실 그게 이런 것이 많이 생겼다는 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재건하는 기능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성숙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흉터가 성숙해지면서 더 이상 이 흉터를 더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우리 몸이 모세혈관을 점점 줄여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흉터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흉터의 색깔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흉터 자체의 볼륨도 줄어들고 흉터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처음에는 흉터가 이렇게 강해서 오히려 이제 눈을 뜰 때 이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접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접히지 않고 더 위쪽에서 흉터보다 더 위쪽에서 접힌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이분은 조금 더 그게 강했던 분이에요.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겪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은 좀 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좀 더 강하게 겪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부드럽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흉터도 보면은
나중에 되면 거의 잘 보이지 않죠. 처음엔 이렇게 강하다가 이건 수술 전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게 특별히 우리 병원의 수술을 특별히 더 잘해서 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이 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소세지라고 걱정하시는 경우에 충분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충분한 기다림이 있으면 많이 좋아진다. 라고 좀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눈매 교정, 눈을 크게 한다고 해서 눈매 교정을 과교정하는 경우. 그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좀 소개드렸죠. 어떤 경우가 과교정을 의심해야 되는지 다음에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렇게 과교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훨씬 더 빨리, 얼마나 빨리? 한 2, 3개월 이내에 해결을 해야 돼요. 과교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기 교정.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충분히 기다리시면 돼요. 소세지 나중에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실 한 대략 6개월 정도에는 해결하면 좋으냐. 이렇게 아까 기본적으로 소세지가 라인이 깊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불연속적이야. 여기는 깊은데 여기는 안 깊어. 갑자기. 이런 경우에 라인이 불연속적인 경우. 이게 위하고 아래하고,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 위하고 아래하고가 지금 제가 타일을 예를 들었죠. 나란히 있지 않은 거예요. 아래는 깊이 눌려 있고 위에는 튀어나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사실 나중에 충분하게 시간이 흐르면은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시간이 흐른다고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이제 수술을 하셔도 되는데 전혀 이거는 조기 수술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앞에 거 이런 거는 조기 수술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기 수술이 아니에요. 네.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속눈썹과 결막이 들렸을 때 이거는 흔히들 이걸 눈매 교정 너무 세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쌍꺼풀 만들 때 고정이 높고 깊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해결하기 더 쉬워요. 그러니까 눈매 교정, 과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질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수술하시면 됩니다. 네, 결막 들린 거죠. 예, 이런 거 다 잘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이 낮아서 눈을 가릴 때, 네, 이것도 대략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소세지는 아닌 거죠. 그리고 매몰법으로 하면은 사실 이제 쌍꺼풀 이제 하고 매몰법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꾹꾹 찝혀졌어. 완전 소세지 같아. 수술한 날 가서 이거 소세지 아니야?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래. 그렇지만 사실은 매몰법은 소세지가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소세지의 원리라는 게 아까 그 고정이 주변에 있는 살보다 깊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매몰법은 만약에 깊잖아요. 그럼 저절로 느슨해져요. 대개의 경우에. 저절로 느슨해지고 이렇게 꼭꼭 집어넣은 자기가 보통 한 2, 3개월 이내에 이렇게 그냥 매끈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사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몰법이나 비절개에서는 비절개 중에서 안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만든 경우에는 아무리 쌍꺼풀을 크게 잡거나 뭐 이상하게 해놔도 그리고 속눈썹을 들리게 해놨다 그래도 그냥 되게 좋아져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가운데로 꾹 누르면 아래 위로 불룩불룩해지는 이게 풍선 효과잖아요. 예. 누르는 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몰법인 경우에는 그냥 약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절개법과는 달리 소세지가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세지가 걱정이시라면 소세지인지 붓기인지 걱정이시라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눈매 교정, 과교정이 아니라면 충분히 기다리라는 거고요. 예, 과교정은 빨리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라인 깊이가 너무 깊거나 불연속적이면 한 6개월 정도. 또 속눈썹 결막 들림이 심한 경우, 또 고정이 낮아서 눈을 가릴 때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그 이후에 하셔도 돼요. 충분히 더 기다렸다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과교정만 조기 교정하면 돼요. 예, 사실은 과교정 그래서 요즘에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과교정 빨리 교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교정이 아닌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 유튜브에 부작용이 있네요. 근데 과교정 이외의 문제라면 충분히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흉살 육착 조직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시고요. 사실 처음에 한 3개월에 이만큼 좋아졌다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건 이제 원래 쌍꺼풀 수술 안 하는 사람들 무쌍인 경우에 눈썹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하고 나서도 눈썹을 끌어올리는 버릇이 있다고요. 눈썹을 끌어올리면 쌍꺼풀이 많이 보이고 소세지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을 끌어올리는 습관이 없어지고 이 눈썹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러면 이 눈두덩이 쌍꺼풀을 완전히 겹쳐지게 하기 때문에 속쌍꺼풀이 되든지 아주 쌍꺼풀 크기가 현격히 줄어요. 그거는 붓기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눈썹을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이마와 눈썹을 더 이상 위쪽으로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라도 소세지는 기다리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김지은님께서 쌍꺼풀 수술 안 했는데 소세지처럼 부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술을 통해서 줄이거나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쌍꺼풀 수술을 안 했는데 이제 주름 같이 눈에 쌍꺼풀 비슷하게 주름이 있으신 스타일일 건데, 아마 되게 높은 라인의 주름이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쌍꺼풀 수술은 조금 더 또렷한 쌍꺼풀이라고 하면은 이건 아마 조금 옅은 주름 같이 크게 생기셨을 텐데, 이것을 조금 라인을 낮추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절개법 쌍꺼풀이 너무 크게 됐을 때 그걸 낮춰주는, 김학영 원장님 아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낮춰주는 그런 수술로서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자연으로 있는 게 주변 유착이 없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네, 큐리안님께서 수술 후에 오메가3 혹은 은행잎 추출물 같은 혈행 개선 영양제를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권장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느냐. 의미 있는 차이가. 그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 오메가3나 은행물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과 안 섭취한 그룹을 비교를 해.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연구가 뚜렷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좋아진다고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라카제체님께서 눈매 교정을 했는데 라인이 높고 깊게 변해서 결국은 눈이 잘 안 떠지면서 졸려 보입니다. 주변에선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불만족이라서 재수술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재수술 가능합니다. 눈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 눈매 교정을 했는데 졸려 보인다. 눈매 교정의 과교정은 아니신 것 같고요. 라인이 높고 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눈뜨기 불편해지고 안검하수가 조금 생기신 것 같은데요. 이거 충분히 교정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네,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네. 매일매일이 휴일님께서 저는 쌍꺼풀 수술을 한 지 꽤 되어서 붓기가 너무 없고 점점 쌍꺼풀 라인이 얇아집니다. 좀 키우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수술을 할 때 하기로 한 라인 자체가 그냥 작은 라인을 하기로 하셔서 이제 붓기가 다 빠져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하기로 했던 쌍꺼풀 크기의 모습을 찾았을 가능성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쌍꺼풀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작게 디자인을 한 거라면은 조금 크게 다시 쌍꺼풀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쌍꺼풀이 풀리신 거면은 다시 풀리지 않게
혹시 매몰로 수술했으면 절개로 수술을 하시던가 이런 방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신 지가 꽤 됐다. 쌍꺼풀 라인이 잘 빠졌다. 사실 눈 뜨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쌍꺼풀이 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을 꼭 다 떠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쌍꺼풀이 작아지죠. 그럴 경우에는 쌍꺼풀을 키우는 수술도 있고 이렇게 여기를 올려주는 수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면. 네. 그다음에 만성 피로님께서 쌍꺼풀은 재수술이 더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붓기 때문에 재수술하고 싶은데 원장님 찾아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붓기가 아니라 이제 소세지 쌍꺼풀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소세지 쌍꺼풀 재수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뭐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학영 원장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쌍꺼풀 재수술이 어렵다. 어려운 수술도 있고 쉬운 수술. 좀 마음에 안 들게 되신 케이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수술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 이제 눈의 조건이거든요. 사실 수술하는 병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눈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운 거는 사실 눈 수술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예쁘고 자연스러우면서 또 어느 정도 화려하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몇 개월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6개월 이내라고 하신다면 지금이 최종의 결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깝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눈 뜨는 힘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쌍꺼풀을 하다 보면은 쌍꺼풀이 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 뜨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 쌍꺼풀이 작다고요. 그래서 수술하신 병원의 원장님이 쌍꺼풀을 좀 더 넓게 한 거야. 그러면은 그래야지 이제 쌍꺼풀이 어느 정도 보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분보다 붓기가 더 늦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은요. 예, 그래서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경과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쌍꺼풀의 회복 기간 얘기하거든요. 전 이제 쌍꺼풀의 회복 기간 물어봐요. 쌍꺼풀의 회복 기간은 절개법이냐 아니면 비절개법이냐 보다도 쌍꺼풀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쌍꺼풀 눈 감았을 때 쌍꺼풀 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 걸려요. 예, 그게 사실 비절개 매몰법을 하더라도 쌍꺼풀 라인 높게 잡으면은요. 회복 기간 꽤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수술하는 그 원장님이 쌍꺼풀 라인을 좀 높게 잡았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쌍꺼풀이 보이니까. 예. 그래서 좀 회복 기간이 더딜지 몰라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페이린님께서 무쌍에서 속쌍으로 절개법으로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전 인아웃 라인으로 돼버린 경우에 속쌍으로 다시 넣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속쌍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쌍꺼풀이 이제 많이 안 보이게, 거의 안 보이게. 근데 이제 인아웃 라인으로 돼버렸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요거는 좀 용어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아웃 사실 속쌍으로 수술했는데 인아웃 같이만큼 커지기는 쉽지 않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라인이 조금 보이는 인라인으로 수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라인을 낮추는 수술을 하면은 속쌍으로 다시 수술이 가능하고요. 속쌍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아웃이 나왔으면은 제 생각에는 쌍꺼풀이 그냥 아예 풀려서 딴 데 접혀버리거나 아니면은 인아웃이라는 용어에 혼동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라인이 좀 어느 정도 보이게 속쌍이 수술이 됐다면 그거는 라인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속쌍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속쌍꺼풀은
별도의 쌍꺼풀이 아니고 그냥 쌍꺼풀이 작은 쌍꺼풀을 속쌍꺼풀이라고 해요. 얼마나 작으면 속쌍꺼풀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쌍꺼풀 작으면 속쌍꺼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게 인아웃 라인이건 심지어는 아웃 라인이건 간에 쌍꺼풀 라인을 줄이면은 그냥 작은 쌍꺼풀이 되고요. 속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쌍꺼풀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조금은 소세지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세지기가 진짜 거의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실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쌍꺼풀을 낮추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아웃이라도 쌍꺼풀 라인을 낮추면은 아마 뭐 괜찮으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다리시면 좋아질 가능성도 많아요. 기다리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술 받았는데 뭐 지금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다. 그럼 기다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가 내려온다니까요. 이렇게 이마가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쌍꺼풀 무쌍인 사람들은 눈썹을 이렇게 항상 이마로 눈 뜬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마를 끌어올려요. 쌍꺼풀 똑같을 때는 이마 끌어올리면 쌍꺼풀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를 안 쓰게 되면서 쌍꺼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작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재수술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충분한 기간 동안에 보시면은 속상 이제 내가 원하던 속상이 됐네라고 생각하시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네. 네. 그다음에 A님께서 전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눈 성형 이벤트 한다고 해서 저에게 눈매 교정 받고 4주 지났습니다. 아직 붓기 땡땡합니다. 주변에서 4주가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붓기가 심하냐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4주 지나면요 사실은 아직 기다리는 기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된다면 병원에 한번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의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당연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주가 되면 오히려 더 흉터가 강해 보이고 오히려 더 살짝 부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쌍꺼풀 크게 했을 때 그래요. 쌍꺼풀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쌍꺼풀을 크게 하는 것은 진짜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맞습니다. 하고 훨씬 더 어렵고 수술 후에 왜 이렇게 붓기 안 빠져요. 뭐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그래. 작으면은 처음에 너무 이쁘다고 그래. 막 이쁘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참 지나서 보면 이거 다 속쌍꺼풀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죠. 그래서 이게 요령 있는 성형외과 의사는 쌍꺼풀 절대로 크게 안 해줘.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4주 지났을 때요. 흉살이 강할 때 절개법 특히 흉살이 강한 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3주서부터 불룩해 2주 말 뭐 3주 요때쯤부터 진짜 땡땡하게 붓는 경우 있으니까 좀 경과를 지켜보시고요. 뭐 걱정되실 테니까 당연히 병원에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네. 네. PLPL09님께서 저번 주에 눈매 교정을 했는데 왼쪽이 잘 안 떠집니다. 뜨려고 하니까 계속 떨림도 있고 눈도 시리고 한쪽만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이제 우리 원장님도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성형 수술을 했는데 양쪽이 똑같지 않고 한쪽만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조금 의사의 확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절개 눈매 교정을 하셨는지 비절개로 하셨는지 뭐 이런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쪽은 괜찮으신데 한쪽이 잘 안 떠지시고 뭐 계속 불편하시고 그러시면은 의사 선생님 확인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눈매 교정했는데 한쪽이 눈매 교정은 반대쪽은 잘 떠진다는 얘기잖아요. 반대쪽 잘 떠지면 반대쪽은 잘 안 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눈매 교정은 그러니까 저교정은 기다리는 거예요. 과교정은 빨리 해결해야 돼. 네, 그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교정인데 반대쪽하고 이거는 뭐 너무 압도적이야. 그러면 불필요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이 그냥 바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자님께서 소세지 눈이 되거나 눈 수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재수술하면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 뭐 다를 것 같고요. 아니, 병원마다 다른 게 아니라 병원마다 다르.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맞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세지라는 게 좀 주관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수술한 병원에서는 그냥 해주겠지.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거고. 근데 다른 병원 가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또 눈 수술 부작용 중에서 뭐 치명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좀 어떤 그 수술을 원인을 제공한 데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네, 윤희님께서 우리 VIP 유니님. 그러면 소세지 눈 수술은 쌍꺼풀 수술 후에 6개월 지나서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눈매 교정의 과교정으로 인한 소세지 쌍꺼풀은 바로 재수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은 조금 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고 그리고 수술하는 게 뭐 그 사이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수술하기도 더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6개월 하는 거다라고 사실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최소 기간이고요. 그렇죠. 더 오래 기다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결막 뚫린 거 예전에 하고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한 10년, 15년쯤 지나시고 오셔 이게 10년, 15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개선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개선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과교정이 아니라면 다 오래 있다가 수술하셔도 다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이님께서 저는 다른 병원에서 쌍수 앞뒤트임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짝짝이로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 연락하니 붓기 차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이럴 수 있나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2, 3개월이 오히려 만약에 절개로 수술했다면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서 모양이 안 예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분명히 뭐 짝짝이가 완벽하게 맞춰질지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네, 저번 주가 우리 짝짝이였나요? 네. 짝짝이가 네. 요만큼 차이가 있단 말이죠. 원래 요만큼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요만큼, 요건 요거야. 근데 붓기가 있게 되면 이게 이만큼과 이만큼이 되니까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수술 직후 붓기가 있으면 그 양쪽의 차이가 과장돼서 존재하게 되겠죠. 3개월 정도면은 그게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로 양쪽이 똑같을 리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양쪽이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양쪽 차이가 줄어들어서 다르지만 비슷하고 또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형태로 가실 거예요. 좀 경과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JXCC님께서 자연유착 수술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눈 감을 때 살이 퉁퉁해서 잘 안 감깁니다. 이건 아직 붓기의 문제입니까? 자연유착이 이제 비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한 거고요. 눈 감을 때 눈이 잘 안 감긴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글쎄요, 매몰 자연유착으로 해서 눈이 안 감기는 건 어떤 케이스인지 잘 상상이 저는 안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유착이라는 게 네, 어떤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수술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절개법보다는 덜 어그레시브한 수술이니까 시간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자연유착을 하더라도 눈매 교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비절개 눈매 교정. 그럴 경우에는 눈이 덜 감기고 살이 퉁퉁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붓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금 지속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유착이 매몰법 형태라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 달 시점 병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A0158님께서 눈 성형을 매몰로 하고 눈매 교정을 같이 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한쪽 눈 라인은 괜찮은데 한쪽 눈만 아직 부어 있네요. 이거 한쪽만 소세지 눈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쌍꺼풀을 매몰로 잡고 비절개로 눈매 교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쪽에 눈매 교정 한 개 풀린 쪽이 조금 소세지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아니면은 쌍꺼풀 크기 자체가 조금 차이나게 찝혀서 조금 크게 찝힌 쪽이 소세지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직접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눈 수술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슷하지만 다른 또 다르지만 비슷한 두 개의 수술을 하는 거니까 눈매 교정 같은 거는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더 크게 양쪽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은 더 많이 올라가고 한쪽은 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양쪽 차이가 명백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 안 될 걸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때 교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게 붓기라면 붓기일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건 이제 그 수술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할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을 일단은 존중을 해야죠. 예, 그래서 좀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점차 비슷하게, 왜냐하면 그 차이가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네. 섬섬 목수님께서 혹시 매몰로 한번 하고 절개로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매몰로 하는 게 더 깔끔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이제 네. 매몰하고 절개하는 것보다 뭐 우리가 깔끔하다는 말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매몰은 되게 좋은 방법이죠. 저기 간단하고 회복 기간도 짧고 표시도 덜 나 보이고. 근데 이전에 절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매몰한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절개한 부분보다 한참 위쪽에다가 매몰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절개한 자리에다가 매몰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아까 이렇게 매몰을 하게 되면 찝히는 경우가 있죠. 찝히잖아요. 당연히 찝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게 느슨해지는데 그 탄력이 그 절개로 인해서 안쪽에 유착 조직이 있는 부분은 탄력이 없거든요. 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절개한 자리에다가 매몰 실밥으로 묶어 놓는 것은 찝힌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절개할 때도 흉터가 이렇게 남지 않았는데 매몰을 했는데 이렇게 흉터가 남냐라는 컴플레인 듣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절개를 한 부분에다가는 그 자리에다가는 매몰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구름 위에 신바님께서 술도 안 마시고 찜질 잘하고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지켰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통통합니다. 남자고 쌍꺼풀 수술할 때 두껍지 않게 얇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방법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원하시는 라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될 가능성도 꽤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낮추는 수술 진행하면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그건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든지 남자고 네. 쌍꺼풀 작게 해달라고 그랬어. 네. 근데 그거를 크게 할 의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멘트